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무삭발 비절기 같은 경우는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발이식 방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발이식 방법을 분류할 때는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있고요. 이식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이제 후두부 안전공여부에서 우리가 모발을 채취할 때 절개법, 비절개법에 의해서 채취할 수가 있고요. 이식할 때는 이제 식모기에 의해서 이식하는 게 있고 슬릿을 이용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을 방법을 언급할 때는 채취하는 방법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발이식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절개법이 있고 비절개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절개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이식의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기본 방법이라서 절개를 뭐 전문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절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비절개법은 대부분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삭발 비절개가 있고 무삭발 비절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서 기존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인텍트 비절개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삭발 비절개라는 거는 후두부 쪽에서 우리가 채취할 때 거기를 이제 바리깡으로 소위 이제 삭발을 하고 1mm 전으로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채취하는 걸 말하고요. 무삭발 비절개는 그냥 내추럴한 상태에서 삭발 없이 내추럴한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을 무삭발 비절개라고 합니다. 그건 안 자르고 이제 채취한다고 해서 노컷 비절개라고도 하고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삭발 비절개하고 노컷 비절개가 소위 이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이나 어떤 뭐 분야든 간에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하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소위 우리가 굉장히 아주 전문가고 소위 이제 고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외해가 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이런 무삭발 비절개 쪽입니다. 무삭발 비절개는 우리가 모발이식을 당연히 한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잘 되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이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각적인 수술이라 그 감각이 정말로 예민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채취가 잘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잘 안 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삭발 비절개는 단순히 모발이식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해서 잘 되고 이러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무삭발 비절개를 능숙하게 잘 하는 의사가 모발이식 의사 중에도 많지가 않다. 사실은 그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절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퍼센테이지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99%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무삭발 비절개가 요즘 같으면 거의 한 9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삭발 비절개가 그러면 좀 단점은 없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사들이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한 3.5 정도 헤어라인을 한다고 했을 때 무삭발 비절개로 한다고 했을 때 9시에 환자가 오신다면 한 3시에서 한 5시 사이 끝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루에 한 명 하는 수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은 이게 이제 우리는 하루에 한 명에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루에 한 명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한 명밖에 안 돼서 그때는 이제 좀 그럴듯하게 뭔가 좀 포장을 해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은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연구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거를 소위 이제 절개법만큼, 모발이식에서 절개법이 제일 빠르니까요.
절개법만큼 좀 빠르게, 심지어 절개법보다 더 빠르게는 못하나 이렇게 연구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절개법하고 속도 차이가 거의 없고, 어떤 경우는 절개법보다 좀 더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루에 보통 무삭발 비절개를 근무 시간 내에 2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무삭발 비절개 혹은 노컷 비절개라고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다 하는데, 저희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소위 업그레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라고 명명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존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닥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그 비절개가 굉장히 빠르고, 단순히 이제 빠르다고만 물론 또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왜 그런 거 하니, 물론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타임 아웃 오브 바디라 해서 TOB라고 해서 채취돼서 이식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를수록 좋다. 이건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삭발 비절개가 뭐 결과가 좋으려면 그럼 빠르게만 채취하면 다냐? 그건 아니고 사실 한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인 경우 빼고는 대부분 결과가 좋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취부터가 잘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무삭발 비절개를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취를 하고 나서도 항상 꾸준하게 결과가 좋으려면 그런 노하우가 또 단계별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는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발이식 방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